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은 얼마나 쉽게 도전받을 수 있을까요? 한 여고생과 한 해외 공무원의 시선 변화, 그리고 한 예술가의 새로운 영감, 그 놀라운 전환의 순간들이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소식 오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일본 여고생 리나는 그날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 발표된 수학여행 목적지는 바로 한국이었다. 그녀의 가족,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리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우월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BTS가 같은 K-POP 그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리나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이번 수학여행은 그녀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며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공기는 그녀를 반겼다. 생각보다 깨끗하잖아. 리나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첫날 일정은 경복궁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거지? 라는 의문은 경혜루를 보며 더 깊어졌다. 빛나는 연못 위로 우아하게 서 있는 경혜루는 그녀에게 한국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리나는 친구들과 함께 명동으로 향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녀는 한국의 편리한 환승 시스템에 감탄했다. 지하철에서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이 들지 않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쇼핑 도중 우연히 발견한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갔을 때 그녀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일본에는 없는 신분증 제도에 대해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리나는 학급 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즐겼다. 특히 치킨과 김치, 떡볶이는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 맛은 정말 특별해. 라며 웃는 얼굴로 음식 사진을 찍었다. 음식의 풍미와 더불어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친절함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 한편 독일 공항청에서 일하는 프란츠는 업무로 인해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에서의 불편했던 경험들 때문에 다른 나라로의 출장 소식은 그에게 큰 스트레스였다. 한국에서의 첫날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을 느꼈다. 공항 곳곳을 안내하는 로봇과 매끄럽게 연결되는 와이파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 프란츠는 한국의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서울의 스마트시티를 방문했다. 대중교통관리센터에서 그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을 줄이는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다.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는 한국에서의 기술적 경험을 독일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출장의 마지막 날 프란츠는 서울의 한 작은 식당에서 족발을 맛보았다. 부드러운 고기와 다채로운 반찬은 그에게 한국 요리의 매력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깨달았다. 다음은 미국의 화가 캐럴린이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작의 재발견,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시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화가 캐럴린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전시회와 안정된 수입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이상 설렘을 느끼지 못했다. 새로운 영감을 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작은 시련을 주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치열한 경쟁 문화가 자신에게 자극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최첨단 기술이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과 무료로 제공되는 고속 와이파이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공항은 처음이야. 그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서울의 전통 한옥에서 머물기로 한 그녀는 현대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건물의 조화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서울에서의 첫날 그녀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스케치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녀에게 웃으며 다가왔고 그녀의 서투른 한국어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다. 그녀는 광장시장에서 떡볶이를 맛보며 전통 음식의 매력에 빠졌다. 매콤하지만 너무 맛있어.
이 맛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녀의 여정은 제주도로 이어졌다. 푸른 언덕과 투명한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몽돌해변에서 돌 위로 밀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얻었다. 이곳은 자연 자체가 작품이야. 나도 이런 작품을 그리고 싶어.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는 한라산을 오르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 유채꽃이 만발한 들판과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과 충만함을 느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그녀의 창작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 한국에서 경험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다. 내 작업에는 이제 이 모든 순간들이 담길 거야. 한국은 내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영감을 준 스승이었어. 서울로 돌아온 캐럴린은 자신이 첫날 지나쳤던 풍경들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익숙해졌을 것 같은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신선했다. 한강의 물결은 고요하고도 활기찼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번잡한 명동거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쇼핑보다 사람들을 관찰하며 스케치를 했다. 화장품 가게를 나서는 관광객들의 밝은 웃음, 노점에서 군밤을 파는 할아버지의 부지런한 손길, 그리고 거리 한편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청년까지. 모든 장면이 그녀의 스케치북에 담겼다. 그녀는 이 도시가 단순히 기술과 전통의 조화로움을 넘어서 사람들로 인해 살아 숨쉰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석양을 감상했다. 강변에 앉아 물 위에 드리운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일몰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곳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풍경이야. 여기서도 작품이 될 영감을 얻을 수 있겠어. 한편 독일에서 돌아온 프란츠는 한국 출장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기술적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공항청의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바빴다. 한국의 교통체계와 인프라가 얼마나 시민 친화적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는 스스로도 보고서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있었다. 출장 전과는 달리 그는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과 실용성을 독일에서도 적용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프란츠는 자신의 의견이 동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삼아 독일 공항에서의 고객 편의성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공항에서 경험한 로봇 기술이었다. 공항의 안내 로봇은 프란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로봇은 간단한 문의에도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했으며 다국어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독일 공항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프란츠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리나 역시 일본으로 돌아간 후 변화된 시각으로 한국에 대한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었다. 한국에서 느낀 청결함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은 그녀의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처음 접한 경험은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우리도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도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리나는 수학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친구들과 함께 웃었다. 사진 속 그녀는 서울의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찍은 모습이었다. 이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야. 그녀의 이야기는 할아버지에게도 전해졌다. 처음에는 완강했던 할아버지도 리나의 열정과 생생한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까? 할아버지의 말은 리나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캐럴린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곱씹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관점과 영감이 자신의 작품에 어떻게 녹아들지 기대하고 있었다. 스케치북에 빼곡히 담긴 그림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야. 그곳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뮤즈였어.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이 경험은 단순히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작품과 삶에 깊은 영향을 줄 것임을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거야.
이 경험이 내 작업의 일부로 녹아들도록 할 거야. 캐럴린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그녀의 작업은 눈에 띄게 변화했다. 이전에는 주로 단순하고 안정적인 색감과 구도로 작품을 완성하곤 했지만 한국에서 얻은 영감은 그녀의 작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국의 활기찬 거리,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명동의 야경에서 받은 인상을 토대로 대형 캔버스의 빛의 움직임을 표현한 작품을 제작했다. 작품 속에는 수많은 간판 불빛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를 본 관람객들은 마치 한국의 거리를 직접 걷는 듯한 생생함을 느꼈다. 그녀의 이 작품은 갤러리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전했다. 캐럴린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제가 예술가로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해준 뮤즈 같은 곳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웠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리나는 일본에서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수학여행 이후로 그녀는 할아버지가 보던 왜곡된 뉴스 프로그램 대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도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고 음식점에서도 서비스가 정말 좋았어요. 리나의 말에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지는 듯 보였다. 리나는 수학여행 중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경복궁, 명동,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건 한복이에요.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통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한국에서 경험한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설명했다. 할아버지, 한국은 정말로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꼭 배울 점이 많아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리나의 꾸준한 설득과 열정 덕분에 점차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뉴스 대신 리나가 추천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다. 프란츠는 독일로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받은 영감을 떠올렸다. 그는 독일 공항청의 회의에서 한국 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발표했다. 한국 공항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특히 로봇 기술을 강조하며 진행되었다. 공항 내에서 로봇이 안내 역할을 맡고 여러 언어를 지원하며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은 독일 공항에서도 꼭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은 그의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프란츠, 당신이 말한 로봇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히 국제선 승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독일 공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화해 봅시다. 프란츠는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료를 더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함께 프란츠는 한국에서 배운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시민 친화적인 정책들을 독일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독일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기술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캐럴린, 리나, 그리고 프란츠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신들의 삶에 녹여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세계를 넓힌 사람들이었다. 캐럴린은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 예술 세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리나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 했다. 프란츠는 독일의 기술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그들 모두에게 단순히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캐럴린은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장에는 그녀가 서울, 제주도, 그리고 한강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히 도시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느낀 감정과 색채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서울의 밤은 명동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의 활기를 담은 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빛과 그림자의 조화는 한국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고요함과 균형을 찾으려는 캐럴린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전시를 보러 온 한 관람객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한국의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가 캠퍼스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캐럴린은 전시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전시가 끝난 후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을 입고 인터뷰에 응하며 말했다. 한국은 제가 창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나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가족 안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일화를 들려주며 편견을 깨려 노력했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사온 책이에요. 여기엔 경복궁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요. 리나는 할아버지에게 한국의 전통 건축과 역사에 대한 책을 선물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마지못해 책을 펼쳤지만 점차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리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에 대해 내가 너무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것 같구나. 리나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리나는 학교 친구들 앞에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그녀의 발표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몇몇 친구들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프란츠는 한국 출장 이후 독일 공항청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 공항의 로봇 안내 시스템과 디지털 통합 서비스에서 영감을 받아 독일 공항에 도입할 혁신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에서 본 로봇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사례였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승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공항청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프란츠는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환승 제도를 연구하며 독일 교통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환승이 간편하고 요금 체계가 투명한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관련 자료를 독일 내 주요 연구기관에 공유하며 협업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프란츠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다. 독일 시민들 중 일부가 이미 한국의 기술과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혁신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캐럴린, 리나 그리고 프란츠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캐럴린의 예술 작품은 뉴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시되며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리나는 학교와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프란츠는 독일 내 공공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며 한국에서 배운 혁신을 독일 사회에 접목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여행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얻은 깊은 영감과 배움이었다. 이들은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삶의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의 삶을 변화시켰다. 캐럴린은 전 세계를 돌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예술 작품으로 알리는 여정을 계속했다. 그녀의 작품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을 묘사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활기를 담아냈다. 뉴욕에서 열린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런던, 파리, 그리고 서울에서도 열리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예술적 영감을 얻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인간의 따뜻함과 문화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리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학교에서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 동아리는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그녀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우리가 가진 편견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일 뿐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프란츠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시스템을 독일 공항청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며 공항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그의 프로젝트는 독일 공항뿐 아니라 유럽 내 여러 공항에서도 주목받았고, 그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한국과 독일 간의 협력을 촉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출장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은 독일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얻은 경험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문화 교류와 이해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여정은 우리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그들이 단지 여행자가 아니라 배움의 순례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나라였고,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가치와 교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과 세상 속에 녹아들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세 사람은 각자 한국에서 얻은 배움과 영감을 세상에 나누며 앞으로도 더 많은 다리를 놓을 것이다.